가격이 정체되고 가격 혼조세가 이뤄진다라고 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반드시 상승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반기에 들어서 또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 걱정 안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전반적인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에 반등에 성공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상승 거래도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하락 거래도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돈스럽다라고 보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상승과 하락 거래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판서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대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나오는 반면에 최고가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수억 원씩 떨어지는 거래가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일 아실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에 기존 최고가를 경신한 단지는 48곳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5군데에서는 전용 100제곱미터 미만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이는 시기, 통상 최고가 거래는 대형 평형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수요층이 금리나 정책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집을 구매할 여력이 있고 대형 평형 아파트의 희소성까지 더해져 집값 하락기에도 대형 평형은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신고가 거래가 중소형 단지까지 확산된 것은 서울 주요 입지나 기존 가격이 저평가된 지역의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바닥 인식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치구별로는 마포구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 그리고 중랑구, 강남, 구로, 강동, 동대문, 강서, 서초 순이었습니다. 자, 집값 반등이 두드러진 강남과 서초구, 송파구보다 기존 가격 하락이 이어졌던 지역에서 오히려 신고가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자,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 현대 아파트 기준에서도 신고가가 나왔고 또 신공덕동 대우 메트로 디오빌 이런 아파트도 7억 4천만 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자, 다만 대부분 단지가 급등기에 거래가 없고 2, 3년 전에 거래가 마지막이었던 만큼 기존 신고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지만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에서 불과 한 달 만에 수억 원씩 떨어진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 아파트 이거 92제곱평방미터 30평대죠. 24억 9천만 원에 15일에 거래되었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5억 원이 내려가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아파트도 마찬가지 27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지 불과 3일 만에 약 23억 1천만 원으로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신고가가 나오는데 갑자기 또 하락 거래가 나온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뒤에 판서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이 정체되면서 가격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느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같은 단지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갑자기 하락 금액으로 거래된 그런 아파트도 종종 있을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 가격 혼조세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추세적 방향은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인데 가격이 정체되고 가격 혼조세가 이뤄진다라고 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반드시 상승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일단 첫 번째, RR 매물에 일반 매물과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RR이라는 건 로얄동, 로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집값이 상승하는 부동산 상승장
또는 부동산 하락장의 정점 시기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저층 매물들이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저층 매물을 기피하고 저층 매물보다 RR 매물, 로얄동 로얄층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또 반대로 RR 매물은 급격하게 시장에서 굉장히 공급량이 줄어드는 반면에 저층 매물의 이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적체되는 현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같은 지역일 때는 저층과 고층의 차이가 수억 원씩 납니다. 수억 원씩. 이 기본적인 거죠. 자, 당연히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상승장 시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얄동 로얄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매물은 앞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매물을 매도하고 또 이런 좋은 매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은 극히 드문데 이런 매물을 찾는 수요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런 부동산 상승기에 상급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저층 매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빨리 매도하고 좋은 층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층 매물들이 계속 적체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는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RR과 저층 매물이 서로 동시에 시장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수요는 RR 매물을 선점할 겁니다. 이 매물이 소화가 된 이후에는 이제 RR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매물량이 굉장히 극히 드물 수밖에 없을 거고, 반대로 저층 매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기피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RR 매물을 선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저층 매물들은 선점이 안 되다 보니까 매물이 적체되고 가격이 계속 둔화되는 또는 하락된 매물 금액으로 거래가 돼서 가격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집값이 상승하는, 반등하는 이런 상승 주기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조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조정.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등산을 하는 등산객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을 위해서 고지를 쉼없이 등산합니까? 아니죠. 중간중간마다 쉬어줘야만 합니다. 쉬어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방진됐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만 하겠죠. 에너지를 축적해야지만 다시 정상을 위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상승만 있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쉬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에너지가 다시 축적되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지금은 이런 시기다.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정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까지는 반등 상승될 거다. 그리고 다시 조정기가 다시 찾아오고 관망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이 현재 그런 상황이다. 다만 이런 상황은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에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차를 두고 그 지역과 그런 아파트 간에 상승이 이어지는 갭매우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상급지, 우선적으로 하락 구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상급 지역, 상급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건 강남 3구가 먼저 가격을 선도해서 이끌어갈 거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다른 지역, 이제 2급지, 3급지에서도 마찬가지 시차를 두면서 상승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이 현재 그런 시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 격차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상급지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급지는 쉬어가줘야 하는 그런 타이밍, 에너지를 축적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고, 반대로 하급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외곽 지역 일대, 외곽에서도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반등돼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축 아파트 또는 나홀로급 아파트, 세대수가 적은 이런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는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아파트다 보니 이제 뒤늦게 거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에서는 다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런 가격 상승이 이어졌던 상급지나 또는 신축급 아파트에서는 가격이 정체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매수인과 매도인의 가격 간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매수인과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 무주택자가 있을 수 있죠. 이분들은 매수인 입장입니다. 자, 이분들은 집값이 지금 반등했습니다. 어느 정도? 내 집 마련할까요? 전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인들이 봐왔던 가격 하락의 바닥 금액을 봤습니다. 그 바닥 금액을 본 무주택이 지금 어느 정도 정고점 대비 거의 뭐 85% 수준까지 올라온 이 집값을 쉽게 매수에 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시 전세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층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1주택자이다. 자, 이 1주택자는 갈아타기 수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갈아타기 수요 입장에서도 선매도, 후매수를 계획한 1주택 갈아타기 수요층들, 이런 분들의 매물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 자, 선매수, 후매도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담보로 해서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매도, 후매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금 상황이지만 지금 상급지역 일대에선 가격이 반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완전히 하락된 그런 시기에서는 가격 격차가 본인의 아파트와 별 차이가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급지가 가격이 반등되고 나서 가격 격차가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세워놨던 그 계획, 그 자금 계획에서 엄청난 큰 이탈이 생긴 거죠. 따라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하급 지역, 하급 아파트를 급매, 완전히 하락된 매물로 매도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 고수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일 거다.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매수에 임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없을 겁니다. 역전세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할 다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매수를 계획하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도 투자를 계획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죠. 이분들은 뭐냐면 일단 매도를 계획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급하지 않는 다주택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전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매도를 계획하되 본인이 저가에 매도를 계획하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다. 우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부세 기준일인 6월달을 이미 지나왔고, 그리고 이미 집값이 반등한 이런 통계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금액도 반등되어 있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 그걸 계속 고수할 수밖에 없을 거다. 가격은 고수하는데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일단 매도가 안 되니까 갈아타기가 일단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이 계속 이 혼조세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격 간극이 크다 보니까 매수를 계획하는 분들도 매수를 좀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섯 번째, 급매물 거래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급매물 거래는 1주택자의 매물보다는 사실 1주택 매물은 지금 거래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매물보단 다주택자의 역전세,
노인 매물들,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일단은 다주택자 입장에선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뭐 전세를 내놓는 것보다는 급매로 매도를 계획하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매도를 계획해서 현금화해서 어느 정도 다른 아파트의 역전세를 좀 방어하고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월달, 아무리 늦어도 7월달에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DSR 완화 정책이 실행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출이 다 실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역전세 방어해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거고, 그러면 매도 계획이 아니라 이분들은 무조건 다시 전세로 매물을 내놓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다. 따라서 전세 매물이 다시 늘어날 거다. 반대로 매도 매물은 줄어들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세 매물이 많아지면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전세 매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받쳐주는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전세 가격 하락은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받쳐주는 수요는 누구냐? 이 무주택 수요다. 이 무주택 수요가 요 매물을 받쳐줄 겁니다. 무조건. 따라서 가격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급지에서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차 상승을 두면서 하급 아파트에서 갭 메우기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다. 그리고 가격 간극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 수요는 전세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1주택과 다주택자 분들의 매수 행렬이 이어져야 되는데 또 매도가 돼야만 하는데 이분들은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급지에서는 가격 반등이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하급적 일대에서는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고, 이게 쉽게 저가의 매도를 계획한다면 상급지로 이동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고수하고자 하는 1주택 수요, 그리고 다주택도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격 반등을 또 기대하는 다주택자 분들로 인해서 또 이게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반면에 또 급매물, 이런 매물들이 다주택자 역전세 매물로서 시장에 나올 텐데, 이게 이제 거래가 되면 하락된 매물로 이제 집계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 한두 건의 거래로 인해서 전체적인 가격이 다 하락되기는 어렵다. 왜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고 한두 건의 거래가 쉽게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전세 매물도 마찬가지, 이런 분들이 나중에 DSR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질 텐데, 전세 매물은 무주택 수요가 다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찾아올 거다. 따라서 시차를 두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우선 먼저 반등을 치고 그 이후에 전세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역전세를 해소한 다주택자 또는 1주택 수요층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매매가 아니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일단은 미리 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거다. 따라서 앞으로 가격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 여러 이유는 이러한 형태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상승 추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반기에 들어서 또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닐까, 그런 고민 걱정 안 하셨으면 합니다.